하만 창녕 출신 박상웅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법무부 차관 대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행안부 장관님을 대신해서는 누가 나오셨나요? 네, 의원님 행안부 차관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난 8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76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인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행안부는 2,376명 가운데 검사가 몇 명 신청했는지 검찰 수사관이 몇 명인지 직급별로는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님 대답하시던 행안부에서 대답하시던 행안부 예. 수관이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인사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와도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응모한 분들 그 현황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376명 가운데 지금 신청한 현직 검사는 정확하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한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검사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단계급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검사는 이제 구체적인 직급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예, 감안해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은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상당. 그 밖에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은 현재 실제 지원 검사는 100여 명 수준이랍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 검찰 현 인원수의 5%에 불과한 정도가 지원했다는 겁니다. 전체 지원율이 정원의 82.6%라고 하니까 거의 중수청 출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설계할 검사 출신 전문 인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현재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쯤은 국민과 국회에 진행 과정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큰 틀에선 동의하는데요. 다만 지금 그 특례 임용에 신청을 한 모든 신청자가 중수청으로 임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직급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자른 부분은 또 저희가 특별 경력 채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충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지검장급이 몇 명, 부장급이 몇 명, 평검사급이 몇 명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우리 추세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까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월 1일 개청을 할 때 이 검사 출신 수사관들이 적어도 몇 명 정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수청 수사관 직급 체계는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제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수사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수 지원하셔서 훌륭한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만 더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주요 요직에 있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직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합니까?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께서 1급부터 5급까지 되어 있고요. 5급 이하는
이제 그 6급 이하는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1급부터 2급까지는 대통령 인사권, 3급부터 5급까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5급 전보권한과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은 대통령이 1급, 2급의 주요 중수청 간부는 직접 임명을 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일반 공무원도 다 그렇게 고공단은 이게 대통령 일반 인사권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취급을 하고 이게 상당한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직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의 동료가 검찰 출신 중수청 수사관으로 그리고 공소청 검사로 갈라져서 서로 막역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어떤 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차단 장치나 견제 장치를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그래도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상호 협조해서 추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없도록 해나가도록.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질문할 내용이 많았는데 바로 10월 2일 날 눈앞에 있는 개청을 앞둔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안위 소속입니다. 매우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제도로 이렇게 밝혀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좀 안개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수청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건비나 조직 관리비, 기타 이 특활비 등을 다 포함하여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일단 중수청이 10월 2일 개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이제 기획처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이후에 개청을 하면은 4분기의 예산은 현재 대검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법무부로부터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안은 지금 자료를 잘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 27년 중수청 예산 정반은 약 4,724억 반영되어 있는 거로 제가 보고받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 수사관 중에서 임명할 예정입니까? 기존의 경찰 간부 중에서 임명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정무직으로 판단하고 대통령이 이와 관계없이 관리 행정 능력을 봐서 일반 공직자 중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의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요 지금 국민 청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이제 추천을 하고요. 거기서 그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거를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인사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광주 장윤기 사건, 그 오늘 아침에 그 비극으로 밝혀진 제주도 실종 여성 문제, 기타 경찰에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죄해야 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이 비리와 이 무능, 이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경찰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자주 보도되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워낙 사안이 있을 때마다 쇄신안을 발표하고 해서 그동안 쇄신안 발표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몇 차례나 10년 동안 쇄신안을 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안부 차관이에요.
경찰에서는 실무자 잘 모르고 쇄신안을 몇 번 발표했는지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경찰이 쇄신안을 내고 각오를 밝히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몇 번 10년 동안 쇄신안을 내고 했는지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찰 조직을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안 되겠죠. 이번에 이 경찰 수사권 독점 상황이 오면은 이런 경찰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사적 접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경찰에 직접 자료를 받았어요. 퇴임한 경찰 간부가 남아있는 경찰과 어떻게 사적 접촉을 하고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받을 만한 접촉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지난 한 7년 동안 약 한 167건의 사적 접촉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걸 신고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건도 시정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경고를 주거나 어떤 그것이 경찰 내부에서 밝혀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도 없었답니다. 이래 앞으로 이게 큰일이다 이거죠. 이래서 이 사적 접촉은 이제 검경이 이렇게 분리돼서 수사권 공소권이 달라지고 또 중수청이 별도로 발족하면서 이래 검찰 상호 간에 경찰 상호 간에 이런 어떤 사적 유착 관계가 그림자처럼 형성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국가적 쇄신을 이룬 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 줬다. 이렇게 오명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장관님은, 차관님은? 예, 의원님 뭐 그런 문제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이 경찰 고위 간부들이 퇴직을 하면서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펌으로 그 취직을 할 때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심사에서 처음에는 거의 원하는 대로 다 갔는데 해가 갈수록 이제 이 막히는 거부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수사를 전담하고 지휘하던 사람이 어떤 특정 로펌에 가서 그 사건을 도로 변호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해서 거의 한 60, 70% 정도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깊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법안으로도 잘 보완을 해야 된다.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예, 의원님. 이 공무원들이 그 연금을 내고 그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공무원 연금공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12조 4,660 뭐 이 정도로 나갑니다. 여유 자금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말에 공무원 연금공단 여유 자금 규모는 12조 4,667억인데 24년도보다도 28.2%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증가했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난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자, 이렇게 본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PPT 나오나요? 안 나오나? 윤석열 정부 당시인 24년도 10월에 수립한 자산 배분안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13.2%에서 26년도에는 11.6%로 그리고 29년도에는 7%로
주식 비중을 줄인다. 그런데 다시 1년 뒤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이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7%로 조정을 하려고 했던 29년도도 역시 10% 이상으로 유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시 활성화와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강조하던 시점에 공무원 연금의 운용 방향까지 바꿨다면은 이 공단의 독립적인 판단이었는지 어떤 정부의 고위 권력이 어떤 그런 부분을 권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79조는 기금의 자산 운용 지침에 투자 결정과 위험 관리의 기준과 절차, 투자 자산별 배분 등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네, 의원님. 공무원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혹시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요청, 권고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공단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정부가 정시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이번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공단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국내 주식 비중을 높였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공무원의 노후 자금이 공적 연금이 정부의 혹시 정시 부양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 동원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옆에 계신 우리 김호철 감사원장님. 공적연금의 자산 배분은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춰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런 단순한 투자 판단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감사원장님. 네. 공무원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변경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국가재정법과 자산운용 지침이 정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감사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 정부 관계자가 정책 목표를 이유로 공단의 독립적인 투자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도 당연히 감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공단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요구가 실제 자산 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포함해 공무원 연금 기금 운용 실태를 감사원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연기금 운용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잘 발휘되도록 늘 잘 살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에 반영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정작 공무원 연금공단의 자금은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공단은 기금의 안정성과 손실 위험 등을 고려해 운용 지침상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적 연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이중잣대다. 공무원 연금은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해서 빼고 진작 개인 투자자에게는 ETF에 투자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오히려 이걸 장려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올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까지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그렇게 했는지 공적연금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았던 것인지 이것도 감사원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참 좋겠다.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예, 감사원은 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공단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레버리지 ETF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개인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했던 취지와 상관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거를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후속 조치들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낮추도록 결정했다. 29년도에는 한 7% 정도. 그런데 그게 작년 6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10월에 바로 그걸 다시 재조정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 그 자금을 주식 투자 자금으로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정하게 했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다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